안녕하세요. 본 강의 자료를 준비한 메디칼파크 부설연구소 서용석 수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CE 마킹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제품의 로아스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분야별 담당자들의 역할 책임과 프로세스, 최종 결과물 등 로아스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를 위해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매딩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금 마이크를 건네받은 모더레이터 매딕입니다. 유럽연합이 제정한 로아스 지침은 특정 유해물질들에 대한 규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제정된 이후 계속해서 개정되어 2022년 현재는 로아스3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수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CE 마킹의 필수적인 증빙자료이며 로아스3 지침의 경우 현재 총 10개 유해물질의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로아스1에서는 6개 규제물질로 4종의 금속 성분,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과 2종의 화학물질, PBB, PBDE가 지정되었으며 이후 개정된 로아스2에서는 규제 의무를 확대하여 제조사뿐만 아니라 전체 유통과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로아스3에서는 6개 규제물질에 추가하여 4종의 프탈레이트 성분이 포함되었는데 대부분 각종 플라스틱, 케이블 피복, 합성고무 등에서 가소제로 사용되는 화학원료들로 우리의 뇌, 생식기관, 내분비계 등에 매우 치명적인 독성물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품의 규제물질 한도가 100ppm인 카드뮴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가지의 규제물질은 1000ppm으로 제한되며 전문검사기관의 성분 분석검사 결과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규제 예외 조건인 로아스 이그젬션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른 친환경 대체 부품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본장에는 규제 예외 요건인 로아스 이그젬션과 배제 품목인 로아스 익스클루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예외 요건인 로아스3 이그젬션은 로아스2의 부속서 3장과 4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규제 만료기간의 연장이나 일몰조치의 변경 내용은 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반드시 SPE에게 문의하여 컨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초음파 진단기 프로브의 경우 납이 허용량을 초과하여도 예외로 인정되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을 정의하는 로아스 익스클루션은 다음과 같이 배터리, DVD 등의 소프트웨어 저장 매체, 포장재, 서비스 교체 부품 등이 있으며 최종 완성 제품의 경우 능동형 체내이식 의료기기인 AIMD 등이 있습니다. 본장에는 로아스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분야별 담당자들의 역할, 책임과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 기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 담당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아스는 유해물질의 규제 조치이므로 실물로 존재하는 모든 부품 목록을 아래 예와 같이 엔지니어링 BOM 이하, 이 BOM 형태로 작성해야 하며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제작사의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유효성을 검증하고 이 BOM 휘 로아스 컬럼에 마킹 후 넥스트 클라우즈 서버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각 설계 담당자는 로아스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P2 마일스톤 시점에 SPE의 스인을 통해 파트 릴리스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NDC는 각종 오일, 접착제, 케이블 타이 등의 소모품을 의미하며 반드시 로아스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SPE는 개발 전주기에 걸쳐 구성품의 로아스 컴플라이언스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의심 부품들의 성분 검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CE 마킹에 필요한 자가선언서, DOC를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 번째로 제3자 외부 시험기관인 서드파티 랩은 SPE로부터 의뢰받은 의심 품목들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성적서와 적합인증서, COC를 발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장에는 부품 공급사의 필수 제출 자료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는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SDOC, MD, 유해 성분 분석 보고서인 랩 애널러시스 리포트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SDOC는 부품 제조사의 자가선언서로서 특정한 문서 양식에 제한은 없으며 당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시점 이전에 시장에 공개된 것이어야 하며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면 당사의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은 본 교육 수강을 완료한 분들께 일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MD는 글로벌 제조사들의 경우 국제 표준인 IPC 1752 혹은 IEC 62474에 따라 제출 준비가 되어 있으나 당사는 이를 이용할 IT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랩 애널러시스 리포트는 당사가 SDOC 제출을 요구하는 시점 이전에 SDOC를 시장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제조사 유해물질 관리 프로세스의 신뢰도가 낮을 경우 제조사에게 아일락 인증 시험기관의 유해 성분 분석을 신규 의뢰, 진행한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본장에서는 당사가 제정한 SDOC 표준 양식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 표준 양식은 엑셀 파일로 작성되어 있으며 부품 제조사의 주요 정보와 로고 등을 기재하고 품질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향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합니다. 표준 양식의 두 번째 페이지로 파트 리스트의 제조사가 당사로 공급하는 품목들의 목록과 이그젬션 내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본장에서는 로아스 컴플라이언스에 필요한 COC 적합인정서와 당사의 DOC 자가선언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COC 적합인정서와 검증보고서는 다음 장의 이그젬플 1과 같은 형태로 작성되며 아래 표에 열거된 5개 주요 분석시험 기관 중 한 곳을 선정하여 로아스 분석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조사와 제3자 외부 시험기관으로부터 제반 증빙자료가 준비되면 SPE는 CE 마킹에 필요한 당사의 COC 자가선언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이그젬플 2와 같은 형태로서 SDOC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본장에서는 전절에서 언급한 COC 적합인정서와 검증보고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전절에서 언급한 당사의 DOC 자가선언서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SPE 서용석 부장님께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